자, 이제 합성함수, 역함수 시작해보죠. 먼저 합성함수하고 역함수도 이렇게 접근하려고 그래요. 이건 쓰지 마세요. 합성함수도 우리 기본적으로 이거 했었잖아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접근할까? 무슨 별량일 때? 무슨 별량일 때? 이산적 별량일 때. 두 번째, 그래프로 접근할까? 무슨 별량일 때? 연속적 별량일 때. 세 번째, 식으로 접근할까? 이산적 별량하고 연속적 별량이 막 섞여 있다든가 또는 정확하게 둘 중에 어떤 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식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합성함수도 설명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그래프를 좀 따로 띄어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역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역함수 설명할 때도 설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벤 다이어그램 쓰고 그래프 쓰고 식으로 할 건데 이 그래프는 나중에 한꺼번에 좀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해서 그래요. 됐어요? 뒤에 코덱스 뒤쪽에 가면 원래 이게 교과 과정상에는 따로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내가 그냥 아이들이 하도 질문을 많이 하고요. 좀 혼란스러워해서 따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 오늘은 합성함수, 역함수, 벤 다이어그램하고 식으로 정리해 보려고 하고요. 당연히 정의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성질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정리한 다음에 그래프 나중에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따로 마련해 놨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수업 순서를 좀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고 전체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확인하시고요. 합성함수부터 시작해 보죠. 자, 세 번째입니다. 합성함수 이래요. 정의는요. 정확한 수학적 정의가 이렇거든요. f,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고요. g, y에서 z로의 함수일 때 마치 3단 논법처럼 그러면 x에서 원래 아래다 쓸까요? 원래 x에서 어딜 거쳐서 y를 거쳐서 뭐로 가는 건데 z로 가는 건데 f를 거쳐서 g로 거쳐서 마지막에 앞에 있는 이놈하고 z 이 사이에 대응 관계를 표현할 때 우리가 합성 함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뭐 받아들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함수 두 개를 서로 마치 명제에서 3단 논법 하듯이 두 놈을 연결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냅시다 해서 이걸 우리가 그렇게 합성함수라고 하고요. 표현 방법이 약간 이상해요. G의 합성 F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합성함수의 정의라고 그래요. 좀 이상하죠? 첫 번째, 분명히 F부터 출발했는데 왜 G를 먼저 쓸까?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좀 해보고요. 우선 확인할 것은 이래요. 얘가 다시 한번 해야지. 읽을 때 이렇게 해요. 얘가 무슨 영역인 거죠? 정의 역이잖아요. 그리고 얘가 대응되는 전체 놈만 살펴보죠. 뭐 그렇죠? 공역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래서 치역이라고 생각하고 이 치역이 뒤에 있는 함수에 뭐가 되죠? 새로운 불러봐요. 새로운 정의 역이 되고 이 새로운 정의역으로 새로운 치역을 찾아내는데 잘 보여요? 근데 우리는 중간에 있는 얘는 보지 않고요. 뭐하고 뭐만 본다고? 앞에 있는 이 정의역을 가지고 이 정의역이 새로운 치역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하는 것이지 합성함수의 전체 논리적인 전개 과정이라고 보셔도 뭐 특별히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앞에 있는 정의역, 뒤에 있는 치역인데 그 치역이 새로운 치역이라는 거죠. 요거만 좀 확인해 놓고요. 얘 표현법을 좀 정확하게 익히려고 하는 거니까 우선 정의 한번 써 놓으시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지웁니다. 두 번째 봅시다. 정의를 내렸으면 표현법을 좀 연습해 보려고 해요. 이 표현법을 애들이 좀 그냥 우습게 아는 경우가 많은데 저 표현법이 잘 돼야 뭘 할 수 있지?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식의 해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표현법인 거니까 그 표현법도 명확하게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표현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X에서 Y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지? Z로 가는데 F를 거쳐서 G를 갔습니다. 그래서 G 합성 F 이렇게 읽어요. G 합성 F 이렇게 읽어요. 순서가 왜 바뀌는지는 좀 이따가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해볼게요. 지금은 표현법을 먼저 익혀주세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G 합성 F 이놈이 있는데 X에서 Z로 가는 함수래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를 새로운 함수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그죠? 근데 표현 방법이 약간 이상해요. 왜 그런지 좀 이따가 이 얘기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얘도 새로운 함수입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으면 돼요. 그냥 통째로 새로운 뭔가 대응 관계가 있겠지 뭐. 근데 얘는 정의역이고 여기는 뭐라고? 새로운 치역. 얘는 정의역이고 얘는 뭐라고? 새로운 치역.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은 얘하고 얘는 많이 나오지 않고요. 요게 많이 나와요. G에 F에 X 요렇게 표현해서 요 놈을 새로운 합성 함수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함수가 Y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나 이거 다시 써도 돼요? Y를 먼저 썼어야 되는데 다시 할게요. 똑같은 건데 Y는 G에 F에 X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 방법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읽어볼게요. 표현 방법은 식을 해석하는 데 쓴다고 그랬으니까 읽어볼게요. X가 변화하면 뭐가 바뀌죠? Y가 바뀌잖아요. 한 번 더. X가 바뀌면 무슨 값이 바뀌죠? Y 값이 바뀌죠? 그럼 그 Y 값을 새로운 무슨 역 삼아서 정의역 삼아서 새로운 치역을 찾아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보고 벤 다이어그램을 정확하게 확인해 볼게요. X 값이 바뀌면 무슨 값이 바뀌죠? Y 값이 바뀌잖아요. 그럼 그 Y 값을 새로운 무슨 값 삼아서 X 값 삼아서 새로운 Y 값을 찾아내세요. 그렇게 읽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치역을 새로운 정의역으로 삼아서 새로운 치역을 확인해서 대응관계를 확인하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한 번 더 해봅시다. X값이 변하면 뭐가 바뀌죠? Y값이 변화하고 그 Y값을 새로운 X값 삼아서 새로운 Z값을 찾아내세요. 그래서 X와 Z의 대응관계를 확인합시다 하는 거고요. 읽을 줄 알기를 거듭거듭 연습해 보기를 부탁합니다. 잠깐 표현법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진짜 벤 다이어그램에서 왜 이렇게 되는지도 좀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잠깐 보시죠. 이 문장 꼭 기억해 두세요. 지웁니다. 이것도 지울게요.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좀 중요해서. 합성 함수와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 안에 한 4개 정도 쓰거든요. 그리고 합성함수의 성질은 중요하니까 다 유도하려고 합니다. 유도할 때 어디로 갈까요? 집중탐구로 또 넘어가서 할 테니까 미리 확인해 놓으시고. 먼저 합성함수와 벤 다이어그램 요거 할 때요. 당연히 무슨 변량일 때? 이산적 변량일 때. 각각 떨어져 있는 이산적 변량을 처리할 때는 우리 합성함수를 사용해서 문제를 접근해요. 한 번 더 해보죠. 여기 x값이 있대요.
여기 y 값이 있대요. 그리고 그 y 값을 새로운 x 값 삼은 새로운 대응 관계가 있대요. 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 본단 말이죠. 그래서 내 맘대로 여기 1, 2, 3 뭐 이렇게 있다고 하고요. 여기도 1, 2, 3 귀찮지만 써요. 1, 2, 3 뭐 이 정도 해보죠. 하나 더 하고 싶은데 한 3개 정도만 합시다. 얘가 앞으로 가는 x에서 y로의 대응 관계를 f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고 할까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있는 요 놈은요. 새로운 대응 관계인데 그 놈이 g라는 대응 관계래요. 그래서 이번엔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 얘가 무슨 영역이었지? 정의역이었잖아요. 이 정의역이 중간에 치역인데 이 치역을 새로운 무슨 역 삼아서 한 번 더 새로운 정의역 삼아서 얘가 뭐죠? 새로운 잘 보입니까? 치역을 확인합시다 하는 게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연결할 땐 이렇게 연결해요. 앞에 있는 이놈이 도대체 어떻게 이놈하고 대응 관계가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라 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 합성함수에서 포인트를 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이 2를 거쳐서 다시 1로 가는 거고요. 2는 1을 거쳐서 3으로 가는 거고 3은 3을 거쳐서 2로 갑니다. 그래서 이 대응 관계를 몽차장 따지는데 1이 1에 대응되고 2는 3에 대응되고 3은 2에 대응됩니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각각의 대응 관계를 다 한번 써볼게요. 하는 거 보세요. f의 1의 값이 지금 어디에 대응되는 거지? 2에 대응, 파란색으로 써야 돼요. 정확하게 보이려면 f의 1의 값이 어디에 대응된다고? 2에 대응되고 있어요. f의 2의 값은 1에 대응되고 있고 f의 3의 값은 당연히 3에 대응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뒤에 있는 g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1은 3에 대응되고 있고 나 지금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 이해되세요? 각각의 대응 관계인데 g의 2의 값은 1에 대응되고 있고 g의 3의 값은 어디에 대응되고 있다는 거죠? 2에 대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데 우리는 앞에 있는 이 x 값이 어디에 대응되도록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얘에 대응되도록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g의 3의 값인데 그 3의 값이 여기서 온 3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온 3이 그 3인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f의 3이 이렇게 2에 대응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거꾸로 가보죠. 그러면 이해 보죠. 2의 값 전체가 앞에 있는 여기 보시면 f의 1이 2를 찍고 1로 가는 거니까 안에 있는 이 2의 값이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이 2가 f의 1의 값 그놈하고 완벽하게 같은 거니까 이번엔 g의 f의 1의 값이 1에 대응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하나 더 해보죠. g의 마지막에 1의 값인데 그 1의 값이 f의 2의 값이 되는 거잖아요. 이 1이 2라고 같은 거니까. 됐어요? 그래서 f의 2의 값 전체가 몇에 대응되고 있습니다? 3인가요? 이렇게 해서 대응되는데 앞에 있는 3이 어디 찍고? 3이 3 찍고 다시 어디 갔습니다? 2를 갔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3이 3 찍고 2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죠. 얘를 한번 보면요. x값이 1이 됐는, x값 2가 y값 1이 됐는데 그 y값을 새로운 무슨 값 삼아서? x값 삼아서. 앞에 있는 이 1이 2에 대응되는데 그 놈을 새로운 x값 삼아서 처리한 게 이놈이 된단 말이죠. 이해됐어요? 2가 1에 대응됐는데 그 1을 새로운 무슨 값 삼아서 x값 삼아서 이 1을 새로운 정의역 삼아서 새로운 y값을 찾아냅시다 해서 대응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을 처리할 때 식이 이렇게 돼야 맞는 거죠. x값이 중간에 어딘가를 거쳐서 x값을 넣은 y값을 새로운 x값 삼아서 그 새로운 y값을 찾아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표현할 때 g의 f의 x
한 놈의 결과가 새로운 함수 y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게 맞단 말이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표현할 때 왜 하필 g가 앞으로 왔는지를 꼭 좀 확인해 놓으시고, 우리가 최종 단계가 g잖아요. 그렇죠? 최종 단계 이 z놈하고 확인하는 거니까 g가 마지막인 거니까 얘가 바깥쪽에 반드시 빠져 있어야 돼서요. 그래서 얘를 표현할 때 g 합성함수 f 얘 전체를 새로운 함수로 만들어내고 이 값이 y 값입니다. 이렇게 해서 됐어요. 그렇죠? 얘를 새로운 함수값 만들어내서 y 값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표현 방법이 약간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몇 번만 해보면 금방 보여요. 대응 관계만 정확하게 판단해서 확인할 줄 알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읽으세요. 이렇게 읽으세요. 3을 넣은 y값을 새로운 x값 삼아서 3을 넣은 y값을 새로운 x값 삼아서 새로운 y값을 찾아냅시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x값이 변하면 y값이 변화해 그 y값 전체를 새로운 x값 삼아서 새로운 y값을 찾아냅시다. 새로운 정의역으로 새로운 치역을 찾아냅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이제 합성함수의 표현 방법이고, 얘가 되면 얘가 되는 거고 얘가 되면 얘는 얘 전체를 새로운 함수로 보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타나면 이렇게 바꾸면 그게 제일 합성함수 이해하는 데 현명한 표현 방법이 됩니다. 됐어요? 한번 보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봤어요. 지웁니다. 아주 중요하죠. 합성함수. 3년 동안 쓸 아주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 이제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별거 없어요. 예를 들면서 고창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y는 f의 g라고 쓸까? g의 f의 x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식하는 건 완전히 쉽습니다. 그러면 y는 뭐가 있다는 거지? f의 x가 있다는 거잖아요. 얘는 지울까? fx를 두 가지로 할게요. 첫 번째, f의 x란 놈이 있는데 f의 x를 이렇게 봐요. x제곱에 플러스 1 정도로 봐요. 그리고 두 번째, g의 x가 있대요. g의 x는 몇 차 할까요? 1차 할까요? 2의 x의 제곱에 2x 마이너스 1 정도 해볼까요?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배운 게 1차하고 2차 있으니까. 그러면 fx하고 gx 요놈을 가지고 합성함수 만드는 방법은요, y는 완전 쉬워요. g의 f의 x를 만듭시다 하잖아요. 그러면 별거 없어요. y값 전체를 뭐라고 한다고? 새로운 x값 삼아서. 다시 x값이 변하면 y값이 변화해. 그 y값 전체를 새로운 x값 삼아서. 한 번 더. y값 전체를 뭐 한다고요? 새로운 x값 삼아서 그랬으니까 이 x값 전체에 이 y값 전체를 그냥 넣으면 돼요. 그래서 2배의 식이 만들어지기를 x의 제곱에 플러스 1에다가 뒤에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확정 지을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렇구나 선생님, 맞아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 보면 2x의 제곱에 플러스 2 마이너스 1인 거니까 1입니다. 그래서 이놈 전체가요, 확인해 보면 g의 f의 뭐가 됩니다? x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을 확정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어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거꾸로도 되나? 그럼요, 거꾸로도 되죠.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f의 g의 x 이름을 생각해 보래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x값이 바뀌었을 때 y값인데 그 y값 전체를 새로운 무슨 값 삼아서? x값 삼아서. 선생님 똑같은 얘기를 왜 이렇게 반복합니다. 머릿속에 박아놓으라고 그냥. 그렇죠? 다시 x값이 변하면 y값이 변하는데 그 y값을 새로운 무슨 값 삼아서? x값 삼아서 그랬으니까 이 x값 전체의 아래에 있는 y값을 통째로 넣는단 말이죠. 그럼 2배의 x의 제곱에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잘못했네요. g의 x제곱 잘못했어요. 그렇죠? 미안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쟤를 통째로 넣어야지 이 사람아. 2의 x의 마이너스 1에 전체의 제곱에 플러스 1입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x 자리에 통째로 뭐는 거죠? 2x 마이너스 1을 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이놈 전체가 4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의 x에다가 플러스 1인데 플러스 1이 있으니까 뒤에 플러스 2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성질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뒤에는 예를 보면 f 합성 g하고 g 합성 f 두 놈이 있는데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합성할 때 아주 순서가 중요한 거죠. 됐어요? 다시 한번 합성함수 순서가 중요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뒤에 가서 합성함수의 성질을 하면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합성함수하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하고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정리할게요.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대로 두 개가 따로 나오지 않아요. 같이 항상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두 개 같이 정리해야 됩니다.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죠. 자, 우리 집중 탐구로 가겠습니다. 한 칸 안에 한 4개 정도 적는다고 그랬습니다. 집중 탐구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합성 함수의 성질. 중요하죠. 해봐도 될까요? 자, 첫 번째. 합성 함수의 성질은 항상 뭐든지 성질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의에서 따라와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이 정인 거니까 대응 관계였잖아요. 그죠? 그램으로 한번 좀 몇 가지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됐어요?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또 체크를 좀 해봅시다. 첫 번째, 여기 x.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1, 2, 3. 여기 y. 1, 2, 3. 여기 z. 선생님 왜 이렇게 여러 번 그립니까? 아니에요. 여러 번 해봐야 비로소 자기께 되는 거죠. 그죠? 그냥 막 베껴놓고 자기가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조심해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를 앞에 있는 이번엔 또 바꿀까? 잘 바꿔요. 얘가 F인데 이번엔 뭐 이 정도 해볼까요? 1이 아까 어떻게 했었지? 기억이 안 나니까 완전히 다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거꾸로? 4개 정도 되면 조금 더 복잡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하죠. 얘는 이번엔 2로 간대요. 그냥 내 맘대로 막 했어요. 얘는 1로 간대요. 얘는 1로 간대요. 그럼 이놈을 G라고 합시다. 대응 관계가 이렇게. 됐어요? 한 4개 정도 되면 되는데 너무 복잡할까봐 그냥 깔끔하게 한 3개 정도만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동그라미 1번 할까요? G 합성 F하고요. F 합성 G가 같은지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는 싹 다 달라요. 이걸 이제 교환이 되지 않습니다. 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주 우연한 경우에는 되는데요. 그게 전반적으로 다 되냐 그러면 안 된다고요. 교환 법칙이 돼야 식을 바꿀 때 뭐 앞뒤로 내 맘대로 막 바꿀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집합할 때 했던 그 생각 기억나세요? 집합할 때 어떻게 했었지? 교환이 되니까 앞에 놈과 뒤에 놈을 바꿔서 우리가 연산을 체계적으로 수행을 했던 것처럼 합성함수도 교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그 연산이 수행이 되는지 수행이 안 되는지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돼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잘 안 보일 테니까 여기 몇 가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G에 F에 1의 값. 이제 좀 익숙해지셨어요? 굳이 다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확인해 보면 1이 어딘지 모르지만 y 값이 된대요. 1이 어딘지 모르지만 y 값이 된대요. 그래 놓고 G를 가지고 한 번 더 1을 넣은 y 값을 새로운 x 값 삼아서 새로운 y 값을 찾아내세요.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크해 봤더니 3입니다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한 번 더 해보죠. 그럼 이놈하고 두 개 비교해 보세요. 대응 관계 가지고도 해보고 아까 식으로는 살짝 언급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럼 얘를 봤더니 F의 G의 1의 값을 한번 살펴보면 G의 1의 값이 가만히 봤더니 어디에 대응되고 있지?
g의 1의 값이 어디에 대응되고 있죠? 2에 대응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써요? 좋아요. 헷갈리는 친구가 있을까봐 f의 1의 값 전체가 지금 3에 대응되고 있으니까 g의 3의 값이 3입니다. 이렇게 대응되니까 3이 3에 대응되고 있는 게 맞단 말이죠. 그럼 확인해 봤더니 이번엔 g의 1의 값을 한번 확인해 봐요. 그럼 g의 1의 값이 통째로 얘가 어디에 대응되고 있는 중인 거지? 2에 대응되고 있잖아요. 그럼 f의 2의 값인데 f의 2의 값이 대응되는 놈을 살펴봤더니 2는 어디에 대응되는 거지? 1에 대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성함수 입장에서 보면 1이 3에 대응되는데 이 1이 3에 대응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응 관계가 같을 때만 이게 같다고 했잖아요. 함수에서. 기억나세요? 함수의 상등 기억나세요? 이 전체를 새로운 함수로 봐. 이 전체도 새로운 함수로 봐. 얘의 정의역과 치역, 얘의 정의역과 치역 두 개가 완벽하게 같을 때만 우리가 함수의 상등이라고 그랬는데 얘하고 얘 봤더니 1은 3에 대응되는데 여기 있는 1은 어디에 대응되는 거죠? 통째로 1에 대응되니까 얘의 대응 관계와 얘의 대응 관계가 서로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환할 수 없습니다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식으로도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었어요. 식으로 확인해 보면 합성한 놈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식으로 확인하는 건 하지 않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합성함수는 뭐가 안 된다고? 교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보죠. 나중에 역함수 성질하고 해서 같이 한꺼번에 정리할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중요한 내용인 거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얘는 순서가 중요하네. 빨간색이에요. 강조한다고? 맞아요. 합성함수는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대응 관계가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합성할 때 순서가 중요하니까 순서만 똑같으면 같은 놈이에요. 예를 들어 F의 합성, G 합성, H란 놈과 F의 합성, G 합성, H란 놈이 있는데 앞에 거 먼저 합성하고요. 뒤에 거 먼저 합성하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똑같은 놈이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뭐는 가능하다는 거지? 결합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요, 선생, 나 이거 확인시켜줘 그러잖아요. 그러면 옆에다가 하나 더 그려보면 돼요. 됐어요? 벤 다이어그램 하나 더 그려서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자기 마음대로 막 그려놓고 한번 해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얘는 따로 확인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래요. 정리해보면 순서만 같으면 동일하면 항상 같은 함수입니다. 합성함수라고 쓸까요?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3개짜리는요. 결합할 수 있으면 필요한 식이 만들어지는데 아주 동일하게 이제 사용되는 거죠. 됐습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는 친구가 있을까봐 나 하나만 해볼게요. 예를 하나 들 텐데 내가 여기다 지금 다 쓰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칠판이 좀 부족해서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나 여기 얘를 조금 재활용합니다. 그릴 수 있을래나? 옆에다가 그냥 조그맣게 그릴게요. 한번 보세요. 잘 보일까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응되는 새로운 뭐라고 할까요? 내 마음대로 막 썼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1, 2, 3이 뭐 이렇게 있대요. 그리고 앞에 저렇게 했으니까 이번 완전히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아래쪽에서 X 할까요? 이렇게 막 내 마음대로 막 했어요. 됐습니까? 좀 잘 안 보일 텐데 이해해 주세요. 얘를 H라고 합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확인해 보면 이래요. F 합성 G 한 다음에 얘 전체의 값을 확인해서 새로운 놈을 한번 찾아봅시다 하는 것이 이제 접근 방법인데요. 얘는 이렇게 돼요. 얘가 여기 거쳐서 여기 간 다음에 여기 가나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순서가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F 요놈 전체를 앞에 있는 요놈을 나중에 한다고 하고 이놈 먼저 해서 이 대응 관계를 따지나 대응 관계가 완벽하게 어떻다는 거지?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정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따가 식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할게요. 알겠죠? 식으로 확인하면서 우리 진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요 정도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식에서 조금 더 꼼꼼히 확인해 볼게요. 식과 합성함수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성질 마지막 거예요. 세 번째. 세 번째가 좀 중요한데 원래 합성함수 할 때 교환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교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F의 합성 항등함수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도 벤 다이어그램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히 이 i를 우리가 항등함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어렵네요. 글씨 쓰기가. 이해됐어요? 항등함수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데 항등함수는 알다시피 y값하고 x값하고 항상 어떤 대응인 거지? 같은 대응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의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그게 대응 f하고 똑같대요. 뭔 말이야 선생님?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확인해 볼게요. 얘 지우기 전에 한번 살짝 볼래요? 자, 보시죠. 앞에 거 지웁니다. 얘를 한번 또 들어가 보죠. 좀 깨끗하게. 얘 먼저 확인해 볼까요? x 대응 관계가 있대요. 1, 2, 3. 선생님 맨날 1, 2, 3 맞아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기억 니은 디귿 할까요? 싫어요. 1, 2, 3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F를 그냥 막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봤던 애라고? 뭐 어떻게 해요? 경우의 수가 이거밖에 없는 거 F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고 나서 확인해 보면 얘 F가 먼저인데 사실은 얘가 앞에 있는 놈이 뒤에 있는 놈이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아까 F 다음에 G 할 때 우리가 표현할 때 G 합성 F 이렇게 설명했었으니까 얘는 F가 먼저 있지만 사실은 대응 관계 앞에 다른 놈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1, 2, 3입니다. 그래서 이게 항등함수 I 보통 그냥 i라고 많이 압축해서 해요. 항등함수니까 1이 1에 대응되고 2가 2에 대응되고 3이 3에 대응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놈이 저놈이고요. 이놈은 i가 앞에 있지만 i가 나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쪽에다 써보죠. 여기 x 1, 2, 3 이렇게 해서 이놈도 i가 됩니다. 그래서 1, 2, 1에 대응되고 2가 2에 대응되고 3이 3에 대응되는데 좀 이상한 게 느껴져야 되는데요. 여기 잠깐 보시면 얘도 x고 얘도 x인데 얘는 왜 y예요? 그러면 x에서 x 똑같은 놈인 거니까 그냥 똑같은 놈이 똑같은 놈으로 대응되니까 x라고 쓸 수밖에 없고요. 얘도 똑같은 놈이 똑같은 놈에 대응되는 거니까 얘하고 똑같다고 해서 보기 편리하도록 x로 했는데 얘도 그냥 사실 이렇게 해도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같은 놈끼리 계속 연결됐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보통 x에서 x로의 함수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몇 가지만 좀 아래에다 확인해 봅시다. 예를 들어 f의 i의 1 한번 확인해 봐요. 좀 예쁘게 써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드네요. 다시 확인해 보면 f의 1이란 f의 i의 1이란 놈을 한번 대응시켜 놓는 놈 확인해 보고 우리 여기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i의 f의 1의 대응 관계를 살펴봐요. 이때는 1이 3에 대응됐고 1이 1에 대응돼서 서로 대응 관계가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교환이 안 됐습니다 하는 건데 교환이 되는 경우 얘가 있대. 그러면 i의 1을 봐요. 1이 어디에 대응되죠? 나만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보고 있어요? 1이 1에 대응되니까 이 전체 y 값을 새로운 x 값 삼는 거니까 f의 1이 되겠죠. 그럼 f의 1의 값을 봤더니 1이 어디에 대응되고 있는 중인 거지? 2에 대응되고 있습니다 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확인해 보면 이놈도 확인해 봤더니 f의 1의 값에 대응되는 y 값을 새로운 x 값 삼아서 그러니까 f의 1에 대응되는 놈인 거니까 얘가 i의 2 값인 거잖아요. 근데 2는 항등함수니까 2는 여전히 2에 대응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놈 전체가 2에 대응되는 거고 이놈 전체도 2에 대응되는 거니까 확인해 보면 1이 2에 대응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1이 2에 대응되는 거니까 이 대응 관계가 완벽하게 어떤 거지? 같은 거죠. 됐어요? 이해됐어요? 진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봐요. 보시죠. 1이 1에 대응됐다가 2에 대응되는 거니까 1이 2에 대응되는 이런 결과인 거고요. 뒤에서 보시면 1이 2에 대응됐다가 2에 대응되는 놈인 거니까 1이 여전히 어디에 대응되는 거지? 2에 대응되는 거니 앞에 있는 벤 다이어그램에서 똑같은데 어떡하죠?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이 2에 대응되는 경우고 1이 2에 대응되는 경우인 거니까 대응되는 경우가 완벽하게 항상 같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됐어요? 그래서 항등 함수 얘는 앞에 합성하든 뒤에 합성하든 항상 F의 대응 관계와 완벽하게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됐어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왜요? 1이 2에 대응되는 게 맞잖아요. 1이 2에 대응되는 거. 여기도 1이 2에 대응되는데 1이 2에 대응되는 게 맞으니까 얘도 F고 얘도 F니까 대응 관계가 완벽하게 같은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합성 함수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한번 꼼꼼히 따져봤는데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반드시 순서를 확인해야 된다. 두 번째, 순서가 같다면 F 합성 G 합성 H, F 합성 G 합성 H면 앞에 거 먼저 하든 뒤에 거 먼저 하든 전혀 상관이 없다. 얘는 식에서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얘까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싹 다 확인해 봤어요. 그 다음 뭐가 남았지 이제? 합성 함수 성질인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됐습니까? 자, 보시죠. 자, 두 번째. 정리는 좀 이따 합시다. 역함수까지 싹 다 하고요. 저번 함수할 때도 그랬듯이 여기가 함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합성함수도 3년 동안 계속 쓸 겁니다. 3년이 뭐예요? 그렇죠? 수능 때까지 계속 우리를 귀찮게 하는 거니까 하는 김에 제대로 싹 다 해놓자고 그냥. 이래저래 공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언제 우리가 공부하기 쉬웠습니까? 안 그래요? 두 번째. 벤 다이어그램과 합성함수 했으니까 이제 식과 합성함수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진짜 그런지 한번 꼼꼼히 다 따져보겠습니다. 그래프는 나중에 모아서 한꺼번에 해요. 첫 번째,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요? fx가 있대요. 예를 들어서 얘가 x 플러스 1이래요. g에 x가 있대. 이것도 연습하셔야죠. 어떡합니까? 얘가 x제곱에 마이너스 1이래요. 그 다음에 h에 x가 있대요. hx는 몇 할까요? 3에 x 정도 할까요? 이렇게 됐어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식을 싹 다 한번 만들어 보면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봅시다. 자, 이거 참 그쵸? 칠판이 제한돼 있어서 쓰기가 좀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천천히 그래도 해봅시다. 언제 내가 수업하기 쉬웠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쵸? 학생들도 공부하기 어렵고 나는 수업하기 쉽지 않고 그러나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 열심히 합시다. 얘 한번 따져보죠. F에 이렇게 아까 했잖아 선생님. 맞아요. G의 X 이놈 확인해 보고요. 그러면 G의 F의 X 이놈이 서로 다른지 확인해 봐요. 진짜 그런지 확인해 봐요. 그래서 이놈 결국 교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식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다시 보세요. x 값이 바뀌면 y 값. 그 y 값을 새로운 x 값 삼아서 이 전체가 y 값인 거잖아요. 이 y 값 전체를 새로운 x 값 삼아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앞에 보면 x 제곱에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입니다 해서 좌변의 식이 되는 거고요. 우변의 식 한번 보죠. 그러면 y 값을 전체 새로운 x 값 삼아서 그랬으니까 이 전체가 y 값인 거죠. 그럼 이 전체를 여기다가 넣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정리해보면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1입니다 해서 확인해보면 그냥 눈으로 보이죠. 얘는 뭐죠? x 제곱 되지 뭐. 얘는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의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서로 무조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항상 달라요. 됐어요. 그렇죠? 아주 독특한 경우 같단 말이죠. 그렇죠? 그 독특한 경우는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 했던 거 기억나세요? F의 합성, G 합성, H 여기 식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고 그랬죠? 이거 먼저 합성한 놈하고 어떻게 한다고? F의 합성, G 합성, H가 있는데 이놈하고 같은지 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번거롭지만 해야지 어떡합니까? 이놈 확인해 보시죠. 됐어요? 이놈 확인해 보시죠. 정리해 봤더니 얘는 이렇게 돼요. F의 G의 X입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완전히 같은 식이에요. 됐어요? 그렇죠? 표현 방법이 달라서 그렇죠. 완전히 같은 식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에서 있는 이 식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전체가 x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놈 전체가 x의 제곱인데 그 x의 제곱 자리에 얘를 통째로 넣으란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헷갈리는 친구는 얘를 새로운 함수 r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얘가 들어간 거니까 h의 x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 전체를 새로운 함수 r의 x라고 한다면 그래서 얘 전체를 y 값을 거기다 넣으세요. 그런 건데 이놈 이렇게 써? 좋아요. r에 좀 아껴 쓰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래도 해봐야죠. 이놈 전체가요. r에 x입니다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럼 그 r의 x를 결정해 봤더니 몇인 거죠? r의 x가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x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얘하고 합성하라고 그랬으니까 보통 앞에 있는 놈 여기 보시면 gx를 그냥 뒤에다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도 처리해 보면 이렇게 된다고 r의 h에 뭐가 됩니다? x가 됩니다. 옆에 하나 또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답니다. 그러면 다시 y값 전체를 새로운 x값 삼아서 넣으세요. 그런 거니까 이번엔 얘 전체가 새로운 x값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에다가 앞에 있는 이놈의 식이 이렇게 된대요. 3의 x의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그런 거니까 9x 제곱 되는 거죠. 뒤에 있는 얘도 살펴보죠. 이번엔 뒤에 걸 먼저 하래요. G 합성 H니까 G 합성 H는 먼저 해보죠. 이쪽으로 좀 쪼갰습니다. 쓸 수 없으면 지워야지 뭐 어떡해. 그렇죠? 과감하게 해보죠. 그래서 G의 합성 H란 놈은 보통 이렇게 해요. 연습하는 거예요. 합성함수 연습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처리해보면 X값이 바뀔 때 Y값을 새로운 X값 삼아서 그랬으니까 이 전체를 새로운 X값인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처리해보면 이 전체는 3의 X의 전체의 제곱의 몇입니다?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놈이 F인 거니까 이 전체를 또 새로운 X값 삼아서 그런 거니까 F의 굳이 말하자면 3의 x의 전체의 제곱의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들어간 거죠. 좀 잘 안 되는 친구는 꼭 다시 한번 나한테 질문하시고요. 그리고 한 두세 번 정도만 해보세요. 아무 식이나 딱딱 써놓고 정확하게 대입해서 함수값 확인할 수 있는지 함수식 확인할 수 있는지만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그리고 나서 얘 전체가 x값인 거니까 얘 전체를 어디다 넣는 거지? 여기다 넣는 거지 뭐. y값 전체를 새로운 x값 삼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f x 자리에 3의 x의 전체 제곱의 마이너스 1인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1을 더하세요 그랬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됐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사라져서 좌변이 3x의 제곱, 우변도 3x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두 놈이 같잖아요. 이렇게. 됐습니까? 한참 좀 돌아왔는데요. 식으로도 한번 연습을 꼭 좀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좀 번거롭습니다만 해봤습니다. 됐어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더 정리하죠. 잘 보입니까? 세 번째. 사실은 세 번째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빨간색으로 할까요? 원래 교환이 안 되는데 어떻게 했어? 좋아요. 원래는 교환이 안 되는데 근데 교환이 되는 놈이 있었단 말이죠. 기억나십니까? F의 I의 X 한 놈과 나 그냥 썼어요. I의 F의 X 이렇게 한 놈이 두 놈이 같은지 진짜 살펴보자 그 얘기인 거죠. IX는 그냥 Y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살펴보기를 F의 IX 하면
이 써야 돼. 얘는 1이면 1에 대응되고 2면 2에 대응되고 3이면 3에 대응되는 거니까 IX 전체가 X에 대응되는 거니까 이놈 전체를 X라고 써도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보면 I의 X란 놈이 이놈 전체인 거니까 그러면 IX 결국 이놈 전체가 fx 값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다시 이놈이 fx인데 그 fx 값이 전체를 새로운 y 값 삼아서 그랬으니까 이놈도 역시 fx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아 얘도 fx고 얘도 fx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두 놈이 같답니다.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봐요. 예를 들어서 y는 x니까 저기다 넣어봐요. 얘 만들어 보죠. 지워도 돼요? 잠깐 써놓으세요. 조금만 더 집중합시다. 얘 만들어 보죠. 이 통째로 뭘 넣으면 돼? y는 x 그랬으니까 fx가 x 플러스 1인데 그 x 전체 자리에 IX를 넣으려고 하는데 IX가 통째로 X인 거니까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얘도 한번 살펴보죠. I의 F의 X니까 X 자리에 통째로 그냥 아래도 써도 돼요. 통째로 얘를 다 싹 다 넣은 거죠. 이 자리에 X 자리에. 그러니까 F의 X하고 똑같아져서 X 플러스 1이 돼요. 그럼 얘도 X 플러스 1, 얘도 뭐죠? X 플러스 1. 두 놈이 어떻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만들어지는 거죠. 꼭 좀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교환이 되는 첫 번째 경우가 있어요. 항등 함수하고 합성하면 항상 그 놈은 원래 함수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꼼꼼히 다 확인해 봤고 식으로도 한번 꼼꼼히 다 한번 확인해 봤어요. 한번 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정리해 놓고요. 역함수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좀 많아요. 양이. 그리고 나는 그 양 많은 걸 조금 더 자세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됐습니까? 자, 해보죠. 정리. 합성 함수의 성질. 성질은 언제 쓰죠? 합성 함수의 식을 변형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식은 어떻게 변형하죠? 복잡한 식을 깔끔하게 변형하는 거죠. 높은 차수를 낮은 차수로 변형하는 거죠. 모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열심히 정리했는데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한 번 더 해요. F의 합성 G와 G의 합성 F는 서로 달라요. 또 써? 또 써. 빨간색. 순서가 반드시 중요하니까 순서 확인 꼭 해라 이 얘기인 거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순서가 중요하니까 순서만 같으면 합성하는 놈은 자리만 잘 지키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먼저 하든 뒤에 걸 먼저 하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결합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역함수도 완전히 똑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해지세요. 세 번째는 원래 순서 확인해서 교환이 안 되는데 교환되는 놈이 딱 하나 있다고 그랬죠. F 합성 I하고 I 합성 F는 합성하면 원래 자기 자신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요. 항등 함수도 함수니까 어차피 새로운 함수 G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얘도 항등 함수니까 G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 수 있으니까 필요함에 따라서 원래 이렇게 된다면 원래 얘하고 비교해 보세요. 원래 안 됐잖아요. 근데 된대요. 한 번 더.
원래 안 됐잖아요. 원래 안 된다고. 안 되는데 되는 놈이 만약에 얘가 없이 이렇게 주어 있다. 아, 이 g가 무슨 함수일 수도 있겠구나. 항등 함수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원래 교환이 안 되는데 교환이 된대요. 문제 조건상. 그러면 아, 이게 항등 함수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놈도 되는데 그건 역함수하고 좀 확인한 후에야 이제 분명히 눈에 보입니다. 지금은 요 정도만 정리할게요. 3개 기억해 두세요. 자, 정리하시죠. 자, 합성함수 정의하고 성질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까지 연달아서 하려고 합니다. 좀 길어요. 거듭 강조합니다. 논리의 길이가 좀 깁니다. 힘들어도 따라오세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다시 앞장으로 가셔서 4번째 역함수 정리해 보죠. 지금 잘 안 해놓잖아요. 그럼 나중에 고생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기간으로는 내신입니다만 장기간으로는 수능을 보기 위함인 거니까 꼭 좀 귀찮다고 하지 마시고. 자, 힘들면 잠깐 멈췄다가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끝까지 알겠죠? 하는 김에. 자, 역함수 해보죠. 역함수의 정의부터 한번 해봐요. 역함수의 정의는요, 별거 없어요. 원래 비교 한번 해보죠. 원래 라지 x가 바뀌었을 때 y 값이 바뀌는 거잖아요. 얘를 f입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얘는 그냥 함수고요. 역함수는요, 이걸 거꾸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y 값으로 x 값을 한번 유추해 보자 하는 거예요. 그 대응 관계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위에 마이너스 1 저렇게 쓰고 읽을 때 인버스 또는 f 역함수 그렇게 읽어요. 근데 나는 역함수라고 읽겠습니다. 됐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f 합성 g 그렇게 읽듯이 얘는 f 역함수 그렇게 읽고요. 가끔 인버스라고 하기도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결국 우리가 함수 설명할 때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성적이 바뀌면 용돈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역추적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용돈을 얼마 받기 위해서는 성적을 얼마나 받아야 될까? 이렇게 해서 역추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얘를 뭐라고 했었지? 독립변인. 얘를 뭐라고 그랬죠? 종속변인.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종속변인을 새로운 독립변인 삼아서 앞에 있는 독립변인을 유추합시다 하는 거니까 얘를 조금 더 편하게 이게 수학적 정의인데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글로 쓰지 않고요. 나는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읽어보도록 하면 y 값으로 x 값을 유추하면 되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y 값으로 x 값을 유추하는 거니까 결국 y 값을 새로운 정의역 삼아서 또 그거 됐어요? y 값을 새로운 정의역 삼아서 새로운 치역을 찾아냅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단 말이죠. 앞에 합성함수하고 좀 유사하지 않아요? 그렇죠? 합성함수하고 유사하지 않아요? 앞엔 합성함수 뭐였지? 3개 가운데 한 번만 더 해? 한 번만 더 해. 이건 쓰지 않아도 돼요. x 값이 바뀌면 y 그만큼 중요해서 그래요. 2개 잘 비교해 보세요. z 값이 바뀌는데 x 값이 바뀌면 y 값이 바뀌는데 y 값을 새로운 정의역 삼아서 새로운 치역을 찾아낸 다음에 얘와 얘의 대응 관계를 찾아내는 게 합성 함수였잖아요. 근데 역함수는요, 그냥 y 값을 새로운 정의역 삼아서 그냥 역대응 관계만 찾아냅시다 그런 거니까 얘를 새로운 정의역으로 삼는 거죠. 그냥 한번 봐요. 나중에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거꾸로 가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게 역함수의 대응 관계가 됩니다. 됐어요? 해서 역함수를 한번 정의했어요.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합성함수는 함수 2개가 이미 정의가 돼야 되는 상황에서 출발하는 거고요. 역함수는 좀 다른 놈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거 잠깐 보고요. 뒤에 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합니다. 지울게요.
별거 없어요. 함수의 대응 관계, 역대응 관계 이렇게 한번 쓰고 갑시다. 안 쓰셔도 돼요. 자네들은 이렇게 돼 있대요. 그리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표현 관계 이야기 좀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갑자기 빨간색 그렇잖아요, 그렇죠? 역함수에 성립하기 위한 제한 범위입니다. 중요하죠. 중요한 정도가 아닙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될 아주 중요한 핵심 체크 포인트예요. 표현법 익히기 전에 요거 먼저 해보고요. 표현법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자꾸 놓쳐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곧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벤 다이어그램 한번 해보면 이렇게 돼 있대요. 그리고 표현법 갈게요. x 값이 있대요. 빨리 써봐요. 1, 2, 3, 4 이렇게 있대요. y 값이 있대요. 그래놓고 1, 2, 3, 4 뭐 이렇게 되어져 있대요. 두 개 잘 비교하셔야 되는데 보시면 한 번 더 해보죠. 얘가 f래요. 그럼 얘 함수예요?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잖아요. 그렇죠? 함수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함수라고. 근데 이놈을 역대응하잖아요. 그러면 y 값을 또 새로운 x 값 삼아서 대응 관계를 만들어 봐요. 이번엔 역대응 관계랍니다. f 인버스 이렇게 1분 한번 그려봤어요. 그러면 1이 보고 있어요? 조금 더 봐야 돼요. 1이 1에 대응되는데 1이 2에도 대응되잖아요. 이해됐어요? 2는 대응되는 놈이 없고요. 3은 3에 대응되는데 3이 4에 대응되기도 해요. 얘를 그대로 역대응 관계로 이렇게 그린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예외점이 존재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함수가 아닌 거예요. 아예 함수 자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앞에 얘를 보통 나는 이렇게 생략을 해서 많이 쓰는데 원함수는 존재할 수 있는데 그놈의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마치 이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원명제 기억나세요? 원명제가 있고 영명제가 있는데 원명제가 참이라고 영명제가 항상 참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함수도 동일한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선 한 번 더 해보면 몇 개, 한 3개 정도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돼 있대요. 1, 2, 3, 4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럼 얘도 y가 있대요. 그러면 1, 2, 3, 4, 5 선생님이 갑자기 하나 더 써. 기다려봐요. 그리고 얘가 뭐 이렇게 돼 있대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놈은 여기 있는 놈이 몽차장다 대응되는 F의 대응 관계. 그래서 대응 관계가 맞는데요. 이제 거꾸로 써도 되겠죠? 그렇죠? 이제 거꾸로 써도 되겠죠? F의 역함수 F 인버스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4는 4에 대응되고 얘는 얘, 얘는 얘, 얘는 얘는 맞는데 문제는 여기 또 무슨 점이 생긴 거지? 또 연속성이 확보되어 있지 못한 예외점이 또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도 미안합니다.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양이 돼야 되느냐? x가 있고요. 여기 1, 2, 3, 4가 있고요. 이쪽에 있는 이놈이 몽차장 다 대응돼야 되고 이쪽에 있는 이놈도 몽차장 다 대응돼야 되니까 똑같은 놈인데 이렇게 되면 얘가 f잖아요. 그럼 얘도 f의 인버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때는 된단 말이죠. 이렇게.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때만 무슨 함수가 존재한다고? 역함수, 역대응 관계가 함수 대응 관계입니다. 그런 거니까 이런 걸 우리가 얘는 1대1 함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를 보면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고 남김없이 전부 대응. 기억나세요? 공역과 치역이 몽차장 다 똑같은 남김없이 전부 대응. 그래서 빨간색으로 써야지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억나요? 여기 앞에 뭐 쓰면 좀 편리하다고 그랬지? 남김없이 전부 대응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1대1 대응만 역함수가 존재해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놈도 있단 말이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역함수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대1 대응인 걸 확인해 봐야 돼요. 원래 그래프 뒤에 따로 모아서 하는데 얘는 중요해서 그래프까지 살짝 좀 언급했다가 뒤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지웁니다. 써보죠. 역함수의 성립 조건은 뭐라고요? 무슨 대응이라고? 1대1 대응일 때만 가능해요. 됐어요? 한 번 더 써볼게요. 얘를 우리가 정의할 때 이렇게 했다고 기억나세요? 다른 놈은 어디에 대응된다고? 다른 놈에 대응됩니다. 이렇게. 얘도 1대1 대응을 정리한 거고요. 이 명제가 참이면 무슨 명제가 참이었죠? 대우 명제가 참이었습니다. 선생 계속 나오는데 맞아요. 계속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진짜 계속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fx2이면 불러봐요. x의 1이 x의 2이다. 얘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굳이 말하자면 식으로 정리한 거였다면 우리 그래프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프 입장에서 우리 지금 1대1 대응 그래프 하고 있어요.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뭐 아래다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좀 더 위에 그릴까? 좀 위에 그래요. 내용이 많네 선생님. 맞아요. 내용이 많아요. 언급해 줄 게 좀 많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중요도도 높고요. 서술형 문제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1대1 대응입니다. 그럼 기억나세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단조 계속 올라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조 증가입니다. 단조 감소는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래프를 비교하기를 아래쪽에다가 조금 더 그릴까요? 두 개 비교해 보세요. 역시 그래프. 이놈이 뭐 이렇대요. 이런 그래프 있으면 그럼요. 나중에 3차 하면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찍어냈다면 이 y 값에 대하여 보이세요? 그렇죠? 이 y 값에 대하여 x 값이 몇 개나 대응되고 있는 거지 지금? x1, x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보고 있어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니까 반드시 만나는 점이 한 군데 더 생기는 거고 얘는 어디를 그어봐도 항상 교점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1대1 대응이 맞는 거고 얘는 1대 함수는 맞는데 1대1 대응은 아닌 거죠. 이해되고 있어요? 이해되고 있어요? 두 개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 단조 증가하는 또는 단조 감소하는 그래프를 우리가 1대1 대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단조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계속 단조롭게 똑같이 계속 올라가는 애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애는 계속 내려갑니다. 그 뜻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프까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럼 역함수는 그냥 막 만들어지는 게 아니네. 그렇잖아요. 무슨 대응일 때?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얘가 좀 길어요. 조금 더 남았어요. 한번 보세요. 자, 세 번째 가죠. 선생님 칸이 없어 그러진 않죠? 칸 쓸만 할 거예요. 아직까지는.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표현법 보죠.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표현법도요. 역시 한 3가지 정도 쓰려고 하는데 이거 보죠. y에서 어디로 간다고?
x로 대응되는 역함수입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f 인버스 역함수네요. y에서 뭐 x로 갑니다. 이렇게 돼도 되고요. 그리고 f의 인버스에 원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한번 더 해볼까요? 식으로 할 때는 f의 x가 y잖아요. 근데 역대응 관계인 거니까 f 인버스에 y가 어디에 대응된다고? x에 대응됩니다. 그래서 이놈이나 이놈이나 완벽하게 같은 표현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 역함수의 성질에 대해서는 뒤로 넘어가서 한꺼번에 하려고 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성질까지 좀 밀어붙일게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중간에 잠깐 실신구는 쳐도 되는데 가능한 끝까지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요. 가운데 있는 이놈하고 이놈이 있는데 이놈이 그냥 서로 대응 관계만 바뀌면 되는 거네.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x 값으로 y 값을 찾았다면 y 값으로 무슨 값 찾으면 되지? x 값 찾으면 돼요. 그리고요. 이놈 전체가요. 옆에다 써보죠. 역함수도 함수인 거잖아요. 그럼 역함수가 함수가 되기 위해선 당연히 이 표현이 가능하기 위해선 여기까지 다. 이 표현이 가능하기 위해선 한 번 더 써. 무슨 대응이라고요? 1대1 대응이 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됐습니까?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 보면 f의 인버스 y가 x입니다도 어차피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함수 g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이 x 값, 미안합니다. y 값을 새로운 무슨 값 삼았지? x 값. 다시 y 값을 새로운 x 값 삼은 거잖아요. 치역을 새로운 정의역. y 값을 새로운 x 값 그랬으니까 이렇게 써도 돼요. gx는 y입니다. 이렇게 써도 이 표현이나 완벽하게 같은 표현이 될 수 있어요. 됐습니까? 다시 y 값을 새로운 x 값 삼아서 처리하였습니다 해서 접근할 수 있으면 된단 말이죠. 됐어요? 자, 이제 역함수의 성질 하나 남았네요. 잠깐 보시죠. 자, 뒤로 넘어갑시다. 집중 탐구. 역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다 되고 있습니다. 역시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벤 다이어그램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식으로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성질 다 유도해 봅시다. 첫 번째 벤 다이어그램과 역함수 역시 그려보죠. 당연히 우리 이걸 기반으로 합시다. 1대1 대응은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할게요. 더 이상 뭐 1대1 대응 아닌 놈 가지고 처리하진 않겠습니다. 됐어요?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해보죠. 그래서 이번엔 4개 정도 해봐요. 선생 왜 X로 씁니까? 그러면 안 돼요. 됐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놈 처리하려고 일부러 X에서 X로의 함수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마음대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X자 할까요? 이렇게 되어져 있대요. 그럼 역대응 관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러면 역대응 관계 똑같잖아. 다시 할게요. 다시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네들은 가운데 거만 지우세요. 나쁜 놈아, 볼펜이라고? 미안합니다. 그냥 생각 없이 했어요. 1, 2, 3, 4 1, 2, 3, 4 조금만 수정하면 어떻게 안 될까? 그래, 그냥 해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합시다. 쏘리, 미안합니다. 얘가 이제 F에 대응되는 놈이래요. 그럼 이제
역대응 관계는요, 우리 그리지 않을게요. 그죠?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f의 1의 값이 4에 대응되는데, 역대응 관계인 거니까 f의 인버스의 4의 값이 어디에 대응되는 거지? 1에, 아니, 4가 1에 대응되는 거 맞잖아요. 하나만 더 해요. f의 2의 값이 1에 대응되는데요. 역함수 입장에서 보면 1은 어디에 대응되는 거지? 2에 대응되는 거잖아요. f의 인버스에 1은 2에 대응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역대응 관계인 거니까 이걸 우리가 원함수라고 한다면 보통 원은 생략합니다. 그냥 내가 갖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얘는 무슨 함수인 거지? 역함수가 되는데요. 그럼 역대응 관계를 안다는 얘기는 원함수를 안다는 얘기 아닌가? 그럼 원함수를 안다는 얘기는 역함수를 안다는 얘기 아닌가?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할 때요. 뭘 이용할 수도 있는 거지? 원함수를 이용해서 그냥 얘하고 얘만 바꾸면 얘가 될 테니까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처리해버리면 되니까 원함수는 역함수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땡땡땡 만들어 보면 첫 번째 f의 a의 값이 b잖아요. 그럼 얘를 가지고 얘가 당연한 거예요. f의 인버스의 b의 값이 뭐가 됩니다? a가 됩니다.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하세요. 원함수를 이용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 역함수를 구하세요. 원함수를 이용하세요. 안 그러면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해도 되는데 함수식 구하는 건 좀 이따 하도록 하고 됐습니까?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역함수를 가지고 이제 처리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얘의 역대응 관계가 얘인 거 아닌가요? 다시 역대응 관계인 거니까 얘를 다르게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f의 인버스 역대응 관계의 역대응 관계는 원래 대응 관계가 똑같습니다. 그런 거니까 역함수를 주잖아요. 그러면 원함수를 이용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뜻인 거죠. 이게 첫 번째 성질이에요. 됐습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역함수를 구하려면 뭘 이용한다고? 원함수를 이용한다고. 됐어요? 다시 역함수를 구하려면 뭘 이용한다고? 원함수를 이용한다고. 역함수를 가지고 원함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되겠어요. 두 번째 보죠. 그리고 이게 지워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 아주 중요해서요. 이거 좀 지우고 할 테니까 잠깐 먼저 보시죠. 함수 때문에 고생했던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그냥 함수 뿌리 뽑아 버립시다. 동그라미 2번인가요, 지금? 그렇죠? 이따 또 식으로도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합성함수와 역함수와 같이 배운 게 이제 같이 융합돼서 나오는데요. 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좀 받아들여 주세요. 먼저 씁니다. F 합성, 그 다음에 G에 합성 함수를 어차피 새로운 함수로 인정을 하고 전체 인버스를 하잖아요. 그럼 이놈이 갑자기 순서가 바뀌어요. 이렇게. 아주 중요한 성질입니다. 식을 처리하면서 식 처리하면서 한 번 더 할 테니까 한번 보시죠. 됐어요? 벤 다이어그램 하는 거니까 벤 다이어그램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돼 있대요. 여기 X가 있대요. 1, 2, 3, 4. 선생님 또 그립니까? 또 그려요. 문제 풀 때 써먹는 거예요. 알겠죠? 문제 풀 때 써먹으려면 개념할 때 열심히 그려봐야 문제 풀 때 사용할 생각이 들지. 그냥 그렇겠지 뭐 이러고 있다가 문제 풀 때 갑자기 사용하려면 이게 손이 꼬인다고요. 근데 얘가 F래요. 갑자기 이렇게 깜짝 놀라게 얘기하냐고. 구찬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여기 X가 있대요. 이렇게 됐답니다. 1, 2, 3, 4 이렇게 되어져 있대요.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얘가 F의 대응이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얘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뭐 이 정도 할까요? 이렇게 되어져 있대요. 그냥 내 맘대로 막 했어요. 얘가 G래요. 얘도 색깔 맞죠? 파란색. 색깔이 파란색이 잘 안 보이던데 노란색이 더 잘 안 보이나? 됐습니까? 자 해보죠. 먼저 확인할 게 합성 함수니까
여기서 앞에 했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랬지? 뒤에 걸 먼저 썼다고 그랬잖아요. 됐어요. 왜냐면 얘가 결과니까. 여기서 얘 찍고 얘가 가는 거니까 얘가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이 제일 중요해서 이 값을 앞으로 뺐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썼죠? G 합성 F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썼었단 말이지. 그치? 이건 당연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앞에 게 나중인 거예요. 앞에 게 결과인 거니까 중요해서 앞으로 뺐어요. 다시. 앞에 게 결과인 거니까 중요해서 앞으로 뺐어요. 함수할 때 우리가 용돈이 중요해서 용돈 앞으로 뺐던 거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거꾸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 보시죠. 잠깐 펜 내려놓으세요. 여기 보세요. 보세요. 중요해서 그래요. 보세요. 이렇게 갔잖아요. 그럼 G의 인버스인 거죠. 거꾸로 가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 얘가 뭐가 되는 거지? F의 뭐가 되는 거죠? 인버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주어진 보세요. 얘를 거쳐서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가려면 위에서 뒤에 걸 먼저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를 먼저 해야 맞단 말이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리해 보면 빨간색. 다 썼어. 빨간색 많이 안 쓰는데 오늘 되게 많이 썼어요. 그렇죠? 얘가 F의 인버스를 먼저, 얘가 끝에 있지만 먼저 하고 G의 인버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 놈을 역함수하면 순서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순서가 바뀌어요. 됐어요? 순서가 바뀐다고. 물론 이식하고 조금 차이가 있으면 받아들여 주세요.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 역함수하면 인버스 하면서 F가 앞으로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F가 앞에 있으면 G가 앞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죠. 됐습니까? 두 개 잘 비교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잘 사용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돼요. 써 놓으시죠. 자, 세 번째 봅시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럼 합성함수 3개, 역함수 3개. 딱 3개, 3개. 외우기도 쉽습니다. 해보면 원래 합성함수에서 교환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놈이 돼요. 또 돼요. 근데 이 대응 관계가 항등함수 i가 돼요. 이렇게. 그리고요. 어차피 역함수도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g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얘도 역함수도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g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확인해 보면 빨리 합성함수하고 비교해 봐요. 식이 합성함수의 성질 세 번째 거 기억나세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밀어붙인 거예요. 합성함수의 성질 세 번째 거 기억나세요? 이런 놈이 똑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환이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항등함수일 경우, 두 번째는 역함수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생각한단 말이죠. 문제에서 잘 활용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 됩니다. 진짜 그런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역시 벤 다이어그램을 우리 지금 이거 연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식으로는 이거 다음에 한다니까요. 기다려보세요. 선생님 그래프는 나중에 모아서 한다니까요. 합성함수, 역함수 그래프는. 자, 벤 다이어그램 해보죠.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 놓고 나 지금 역함수만 하면 되니까 하나만 그려요. 1, 2, 3, 4. 선생님 그걸 다 일일이 꼼꼼하게 확인합니까? 확인해 봐요.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 아닌가요? 1, 2, 3, 4. 그리고 우리 이거 했던 거 있잖아요. 나중에 봐요. 문제 풀 때 쓴다고. 알겠지? 문제 풀 때 써요. 근데 애들이 개념을 대충 넘긴 다음에 무조건 함수를 식으로 다루려고 하니까 잘 계속 턱턱 걸리는 거예요. 우리 함수의 개수 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보죠. 그래서 왜 화를 내냐고?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자, 얘가 F래요. 그리고 나서 얘하고 얘인데 앞에다가 하나 뒤에다 하나 똑같으니까 앞에다가도 하나 그려야겠는데 그냥 뒤에다 하나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F 인버스 한번 해봅시다. 됐어요? 하나만 할게요. 앞에다가 한번 그려보세요. 나 요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 2, 3, 4니까 이번엔 역함수 해봐요. 역함수 해보면 1이 4에 대응되는 거죠. 역함수니까 4가 어디에 대응되는 거지? 1에 대응되는 거지. 뭐 역대응 관계. 2가
1에 대응되고 있잖아요. 그럼 1은 어디에 대응돼야 되지? 역대응 관계인 거니까 2인데 여기다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3이 2에 대응됐잖아요. 보고 있어요? 진짜 보고 있어요? 2가 3에 대응돼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대응되는 거죠. 그리고 4가 3이 대응되는 거니까 3이 4에 대응돼야 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게 F 색깔도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합성해 보세요. 1이 4 찍고 어디 간 거지? 1 간 거죠. 그러면 1이 어디에 대응된 거지? 결론적으로 1에 대응된 거니까 1이 자기 자신 1로 돌아간 거죠. 2가 1 찍고 또 2가 갔으니까 2가 2 자신으로 다시 대응된 거고 3도 그러네. 4도 그러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얘 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선생님 똑같네. 똑같다니까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놈 자신을 확인해 보면 항등함수 i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그대로 대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벤 다이어그램과 역함수 꼼꼼히 다 따져봤어요. 문제 풀 때 꼭 써먹읍시다. 잠깐 보시죠. 자, 지웁니다. 두 번째, 식과 역함수. 해봐요. 역시 예를 몇 개 들면서 처리를 한 번 더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fx가 있대요. fx가 2x 마이너스 1짜리래요. 뭐 이 정도 한번 해보죠.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슨 함수를 만들어봐? 역함수를 만들어봐. f 인버스에 x를 만들어봐.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요. 하기 전에 항상 3단계 정도 기억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해봐도 돼요? 첫 번째, 반드시 1대1 대응인지 확인해 봐요. 근데 얘 봐요. 몇 차 함수죠? 1차 함수잖아요? 그럼 위로 쭉 기울기 2짜리 단조 증가하는 함수인 거니까 맞다고요. 됐어요?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 작성하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원래 앞에 있는 이 식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y는 2의 x의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x 마이너스 1인데 우리는 y 값을 찾는 게 아니고 x 값으로 y 값을 만드는 거니까 얘를 x에 대한 식으로 바꿔요. 됐습니까? 그래서 x에 대한 식으로 바꾼 다음에 필요한 식을 만드니까 이렇게 그냥 생각하세요. 어차피 여기 있는 놈을 x를 y로 바꾸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한 번 더 써. 한 번 더 써. 앞에 있는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문자를 바꿔요. x하고 y를 그냥 문자만 바꿔요. 그래서 얘를 뭐에 대해서 정리하면 y에 대해서 정리하면 우리가 이 x값을 찾아내는 거 아닌가요? 한 번 더.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으로 y값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식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고 그러면 x값을 y값으로 바꾸고 y값을 x값으로 바꾼 다음에 이 식을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식을 만들어 보면 이놈의 식이 넘어가서 2분의 1씩 나누면 되니까 y는 이해되고 있어요? 2분의 1에 x에 플러스 2분의 1의 값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를 fx라고 한다면 얘는 f의 인버스의 x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진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봐요. 1 넣으면 몇 나오죠? 1 나오잖아요. 1, 1.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 1 넣어도 y값 몇 나오죠? 1 나오니까 똑같이 만들어진 거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대응 관계가 똑같다고요. 역대응 관계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를 바꿔요. 그래서 문자를 바꾼다고 x하고 y만 이렇게 바꿔요. 그리고 나서 얘를 y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요.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됐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문자 바꿔서 처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애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건데 마지막에 영역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이 식은 잠깐 지워요.
선생님 영역을 바꾼다니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꾸 놓치는 애들이 아주 많아요. 아, 오늘 빨간색 되게 많이 썼어요. 나 이런 날이 제일 싫은데. 자, 여기 있는 이 식이 아무 말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죠? x가 모든 실수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생략한 거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돼 있대요. 이렇게 해놓고 정의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표시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정의역이 무슨 영역이 돼야 되지? 이 정의역이 다시 x값으로 y값 찾는 거니까 이 정의역이 치역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됐어요? 좀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들어봐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항상 이 정의역만 줘요. 그럼 왜 정의역만 주냐? 얘를 여기다 넣잖아요. 그러면 치역이 그냥 만들어지거든요. 아래 옆에다 쓸게요. 치역이 정의역 때문에 자동 생성이 돼요. 그러면 치역이라고 하면 y값의 영역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보면 6-1인 거니까 치역이 5보다 크거나 같다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이 치역이 다시 y값을 새로운 x값 삼아야 되니까 얘가 정의역이 돼요.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이따가 다른 예 하나 들면서 할 테니까 우선 기억해 두세요. 왜냐? 우리가 이 x값과 y값 문자를 바꿨잖아요. 그럼 문자만 바꾸면 돼요? 아니죠. 영역도 바꿔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 그렇잖아요. 아, 이 얘가 x값의 영역인데 그 x값의 영역을 그대로 얘 바꾼 다음에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의역을 치역으로 바꾸고 치역을 정의역으로 바꾸는데 문제에서 항상 얘만 준다고. 정의역만 줘요. 그럼 정의역을 제시돼 있으면 이 식에다가 치역을 넣어서 계산하고 그 치역을 새로운 무슨 역 삼아서 정의역 삼아서 처리해서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꼭 영역 바꿈 하셔야 돼요. 정의역과 제한 범위를 바꾸는 거지, 제한 범위를. 치역을 서로 바꾸면 돼요. 선생님 너무 까다로워. 하나 더 예를 들 테니까 한번 기억해 두세요. 세 단계, 3단계? 세 단계가 맞아요. 3단계가 맞아요. 3단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인 거 확인하고 문자 바꾸고 의외로 문자 바꾸는 거 쉽다니까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제한 범위 됐어요? 제한 범위 안 바꾸면 문제가 틀려요. 보시죠. 자, 지웁니다. 얘 하나 더 해보죠. 아이고 길어라. 근데 쫄지 마세요. 얘 하나 더 해봅시다. 할만하지 뭐. y는 쉬운 걸로 할게요. 2차는 나중에 문제 풀 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걸로 합시다. 3의 x에 마이너스 6 이 정도 돼 있대요. 그리고 옆에 x가 3보다 3 안 되겠다. 2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이렇게 돼 있대요. 이놈의 역함수를 구하래요. 우선 1대1 대응인지 확인해 봐요. 1차니까 단조 증가 마이너스로 할까요? 그냥 합시다. 단조 증가하는 거니까 1대1 대응이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3단계인데 2단계 정도 생각하시도요. 근데 그래도 1대1 대응 놓치시면 안 돼요. 까딱 잘못하면 틀립니다. 자, 해보죠. 첫 번째 1대1 대응 맞아. 구할 수 있어. 두 번째 가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 물어본다고요. 진짜예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 물어본다고요. 두 번째 식을 바꿔 불러봐요. x는 3에 빨리 y 마이너스 6입니다. 그냥 x하고 y하고 바꾸면 돼요. 그리고 관계식을 y에 대해서 정리하면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 할 때 조심할 게 있어요. 아예 미리 써놓고 가세요. y 값이 미안합니다. x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럼 여기다 2 넣어봐요. y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얘를 숨겨놔요. 항상 숨겨놔요. 문제에서는 정의역만 준다고. 정의역 주면 치역은 네가 알아서 계산해서 네가 알아서 바꿔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학이 친절하지 않은 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만 친절해요. 너도 별로라고? 자,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 옆에 이게 치역인데 y 값인데 y 값을 새로운 x 값 삼아야 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리고 얘만 써주면 된다고. 얘가 새로운 무슨 영역인 거니까 정의 역인 거니까 그 새로운 정의역만 써주면 역시 알아서 구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식 정리해보죠. y는 넘기니까 x 플러스 6 3분의 1에 x에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건데 반드시 얘가 들어가져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드디어 식과 역함수까지 다 왔네요. 총정리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정리해요. 자, 정리. 역함수의 성질. 첫 번째, 세 가지 있었는데 F 인버스의 인버스는 F입니다. 좀 중요해서 옆에서 한번 써볼까요? 역함수를 구하려면 무슨 함수를 이용한다고? 원함수를 이용해서 대응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두 번째 보죠. F의 합성 G의 전체의 인버스 하잖아요. 그러면 순서가 바뀌어요. 이렇게. 됐습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역시 합성 함수는 뭐를 확인해라? 순서를 확인해라.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보죠. 기억나세요? F의 합성, F의 인버스. 잘 안 보인다고? 그 다음에 F의 인버스 합성, F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항등함수 i가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고요. 이놈 전체가 어차피 함수일 테니까 새로운 함수, 역함수도 함수니까 새로운 함수. 이렇게 바꾸어도 충분히 같은 내용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역함수의 성질하고요. 뭐하고 같이 잘 비교해 두셔야 되냐면 앞에서 했던 무슨 성질? 합성함수의 성질하고 꼭 좀 같이 비교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개 같이 비교해서 앞에 처음 출발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두 개가 같이 항상 붙어 나오니까 그래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프도 합성함수 그래프만 단독으로 나오지 않고 역함수하고 합성함수 두 개 같이 묶어서 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두 개 잘 비교해 두셔야 돼요. 자, 고생했어요. 꼭 다시 한번 보시고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풀 때 만나요.